이번 주차에서 학습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세요. 학습을 시작하기 전 오늘 학습의 핵심 용어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의 내용에 맞는 단어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맞는 곳에 끌어다 놓아 보세요. 교차 분석의 필요성 및 이해. 먼저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본 수업에 사용되는 설문지와 SPSS 데이터를 준비해 놓았는지 확인해 봅시다. 필요한 설문지와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다운로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사이버 강의의 자료실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학습과 퀴즈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기사는 한 소셜 데이팅 업체에서 조사한 싱글 위시리스트입니다. 집단 특성별로 나누어서 제시된 빈도나 퍼센트 같은 간단한 통계치만으로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교차 분석과 다중응답 분석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교차 분석은 보통 크로스텝 분석으로도 불리우며 두 개의 명목 혹은 서열형 척도를 변수로 분석에 활용합니다. 즉, 한 변수의 범주를 다른 변수의 범주와 교차시키고 각각 교차된 경우에 해당하는 셀의 빈도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한글이나 엑셀에서 흔히 작성하여 빈도수나 퍼센트를 보는 교차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보면 성별과 자동차 보유라는 두 개의 명목 척도를 각각 교차시킬 경우 1번에서 4번과 같이 빈도를 포함하고 있는 총 4개의 셀을 도출할 수 있으며 각 셀별 빈도수에 기반하여 셀별 퍼센트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교차 분석은 매우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조사에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소비자의 성별로 선호하는 브랜드를 조사한다거나 소비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자주 방문하는 백화점을 조사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교차 분석을 통하여 각 범주별 빈도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런 차이가 실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목적을 위하여 교차 분석은 상황표를 이용하여 명목 척도로 측정된 두 변수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업은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스마트폰 브랜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미국, EU의 세 국가를 선정하였고 각 국가의 소비자들이 삼성, 애플, 그리고 노키아 중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에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총 100명 중 70명이 삼성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빈도를 실제로 관측된 관측 빈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교차표만을 가지고는 실제로 이런 집단 간 차이가 브랜드 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된 것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제품의 미국과 EU 지역 내 판매 대수에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차이가 브랜드와 관련 없는 다른 이유 때문에 우연히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문에 답하고 교차표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카이 제곱의 독립성 검증을 해야 합니다. 교차 분석의 계산 절차. 그럼 카이 제곱 검증은 어떻게 실시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카이 제곱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셀의 기대 빈도를 구해야 합니다. 기대 빈도는 결합 비율을 구한 후 구해진 결합 비율을 각 셀에 곱함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삼성 B1과 한국 A1을 결합한 결합 비율은 다음과 같은 동시 확률로 구해질 수 있습니다. 즉, PA1 B1 이퀄 PA1 곱하기 PB1이며 이를 대입하면 PA1 이퀄 300분의 100, PB1 이퀄 300분의 100. 그러므로 PA1 곱하기 PB1 이퀄 300분의 100 곱하기 300분의 100 이퀄 9분의 1이며 구해진 값을 전체의 종합 300에 곱할 경우 300 곱하기 9분의 1 이퀄 33.3이라는
삼성 B1과 한국 A1을 결합한 셀의 기대 빈도가 도출됩니다. 이를 다른 셀에도 동일하게 반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의 교차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표가 의미하는 바는 두 변수가 상호 독립적일 때, 즉 국가별로 선호 브랜드가 동일할 때 한국에서 삼성 브랜드가 구매될 빈도는 33.3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브랜드와 국가라는 두 개 변수 간의 관련성 여부는 관측 빈도 30과 기대 빈도 33.3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카이-제곱 검증을 통하여 검증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카이-제곱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즉, H0 귀무가설 이퀄 국가 간의 브랜드의 차이는 없다. H1 대립가설 이퀄 국가 간의 브랜드 차이는 있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귀무가설이 참인지 아닌지를 카이-제곱 검증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만일 귀무가설이 참이라면 카이-제곱 통계량의 표본 분포는 카이-제곱 분포로 알려진 연속 곡선에 접근하게 됩니다. 카이-제곱의 통계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수식을 사용합니다. 이 식을 이용하여 각 셀의 계산을 반복하면 카이-제곱 값인 2.25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카이-제곱 값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카이-제곱 값, 카이-제곱 통계표, 그리고 자유도의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카이-제곱 값은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 값을 이용하여 이미 2.25를 구하였으므로 이제 자유도를 구할 차례입니다. 카이-제곱의 분포는 그 분포의 모양이 자유도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자유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카이-제곱 통계량에서 자유도는 교차표의 행의 수와 셀의 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 공식은 행의 수 마이너스 1 곱하기 열의 수 마이너스 1이며 얘에 대입하면 행과 열이 각각 3개씩이므로 3-1 곱하기 3-1 이퀄 4의 자유도를 갖습니다. 이제 구한 자유도 4와 카이-제곱 값 2.25를 가지고 카이-제곱 통계표에서 유의 수준 0.05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카이-제곱의 임계치는 9.49입니다. 본 분석에서 구한 값이 2.25로 임계치인 9.49보다 작으므로 H0 귀무가설 이퀄 국가 간의 브랜드의 차이는 없다는 채택이 되게 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국가별로 판매되는 스마트폰 브랜드의 비율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SPSS에서는 이런 비교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카이-제곱 값과 더불어 검정 결과를 유의도 값으로 제공합니다. 교차 분석의 실식. 비교적 간단한 계산을 통하여 교차표를 구하고 카이-제곱 검증을 할 수 있으나 SPSS는 이런 통계적 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교차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SPSS를 이용하여 지금까지 배웠던 교차 분석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실습에 사용될 두 개의 상호 관련성이 있는 설문 문항을 선택하여야 하며 문항들은 명목 혹은 서열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본 분석에서는 설문 1페이지에 캠코더 브랜드를 묻는 CEA번 문항과 해당 제품의 구입 이유를 물어보는 CED번 문항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캠코더 브랜드별로 제품 구매 이유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들은 모두 명목 척도로서 교차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제 실습 설문지 01.hwp와 실습 데이터 01.sav를 이용하여 직접 SPSS를 이용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파일을 여신 후 캠코더 상표와 캠코더 구입 이유를 확인하세요. 교차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메뉴바의 분석, 기술 통계량, 교차 분석을 차례로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모두 실행하면 교차 분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림과 같이 대화 상자에서 분석할 변수인 상표를 선택한 후 오른쪽에 행 변수 상자에 보내고 캠코더 구입 이유는 열 변수 상자에 보냅니다. 이때 어떤 특정 변수가 반드시 행으로 가고 다른 변수가 열로 가야 하는 법칙은 없습니다. 행과 열을 바꾸어서 지정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2단계까지 마치고 바로 확인을 누를 경우 교차표를 구할 수 있으나 교차표에는 단지 빈도만이 표시되고 퍼센트가 표시되지 않아 매우 불편합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퍼센트가 같이 제시되도록 옵션을 조정한 후 분석을 시행합니다. 화면 우측에 셀 버튼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들이 보입니다. 우선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밖에 여기서 퍼센트 지정이 가능합니다. 행 퍼센트의 경우 행 각각의 합이 100%가 되도록 계산을 해주는 반면 열 퍼센트는 열 각각의 합이 100%가 되도록 계산을 해줍니다. 본 사례에서는 상표별 구매 이유가 주된 관심사항이며 상표 정보가 행에 위치하므로 행 퍼센트 옵션을 선택합니다. 별도의 카이 제곱 통계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량 옵션에서 카이 제곱을 선택하신 후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교차 분석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출된 교차표를 보면 크게 빈도와 기대 빈도 그리고 퍼센트와 관련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소니와 삼성을 비교해 보면 소니를 구매한 소비자 중 구입한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구매이며 삼성은 최초 구매 비중이 63.6%로서 소니보다 다소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초보자가 보다 삼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퍼센트의 차이가 브랜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 제곱 통계량을 도출하도록 옵션에서 명령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카이 제곱 검정 결과를 보면 자유도가 35일 때 카이 제곱 유의 확률 값이 0.606입니다. 이는 P 값이 0.05보다 크므로 유의 수준 5%에서 유의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립가설은 기각되고 브랜드와 구입 이유라는 두 변수는 상호 독립적이라는 귀무가설이 채택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입 이유와 브랜드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과 소니 브랜드 간 나타난 구입 이유는 브랜드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차 분석은 조사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무적 가치가 높은 분석 방법입니다. 교차 분석을 응용한 한 가지 예로 상표 전환율 매트릭스를 볼 수 있습니다. 상표 전환율 매트릭스는 기존의 특정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다음 구매 시점에서는 어떤 브랜드를 구매할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브랜드 로열티 수준을 직접 확인하고 타 브랜드와 비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표 전환율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의 질문이 설문지상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현재 보유한 브랜드와 관련된 문항이며 또 다른 하나는 향후 구매 예정 브랜드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본 실습 설문지에도 이런 문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유 브랜드를 묻는 1페이지의 C2A번 문항과 미래 의도 브랜드를 묻는 13페이지 C28A번 문항입니다. 이 두 개 변수를 이용하여 상표 전환율 매트릭스를 작성할 경우 현재 보유 브랜드를 중심으로 퍼센트를 구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경쟁사로부터 이탈하거나 새로 유입이 될지 확인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브랜드 관리나 고객 로열티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의 로열티 수준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로열티는 쉽게 표현하면 특정 고객이 재구매 시점에서 같은 브랜드를 사는 재구매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 표를 분석하면 가장 로열티가 높은 회사는 소니로서 77.1%에 달하고 있지만 삼성은 고작 40.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차 분석에 대하여 이해하셨으리라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중응답 결과를 이용한 교차 분석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중응답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응답이란 응답자가 여러 보기 중에서 2개 이상의 복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설문 문항을 의미합니다. 보통 설문지에서는 아래 설문과 같은 형태로 물어보게 됩니다. 다중응답 설문 문항이 사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설문 문항의 성격에 따라서 단 하나의 보기만을 고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례로 위 문항처럼 주로 무엇을 사진으로 남기는지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나 풍경, 행사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느낄 것입니다. 둘째, 보기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응답자가 여러 개의 답을 고르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정보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입니다.
아래 설문 문항처럼 보기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각 선택 보기들의 중요도가 서로 비슷한 수준인 경우가 많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고르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중응답을 허용하여 응답자가 보다 손쉽게 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보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중응답은 빈도 분석이나 교차 분석과 마찬가지로 명목이나 서열척도 많이 분석될 수 있습니다. 다중응답으로 얻어진 결과들을 분석할 때는 기존의 빈도나 교차 분석과 다른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다시 아래 설문 문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 문항 C11은 문항은 하나지만 두 개의 선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SPSS의 변수 보기 창을 보면 두 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변수들을 빈도 혹은 교차 분석한다면 두 개의 결과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 해석에서도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중응답 분석에서는 두 개의 변수에서 도출된 빈도수를 합산하여 하나의 테이블로 만든 후 다시 계산해 줍니다. 즉, 주 촬영 대상의 1순위에서 자녀의 빈도는 61명이고 2순위에서 자녀의 빈도는 12명이었지만 새로 만들어진 다중응답표에서의 자녀의 빈도는 61 더하기 12 이퀄 73명이 될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여 통합된 결과표를 만들어주는 것이 다중응답입니다. 현재 SPSS상에서 다중응답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이나 교차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 다중응답을 차례대로 클릭하셔야 합니다. 다중응답 메뉴로 들어가면 크게 변수군 정의와 더불어 빈도 분석, 교차 분석의 세 가지 메뉴가 이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변수군 정의를 제외하고 교차 분석과 빈도 분석은 명령어 아이콘이 어둡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 다중응답 분석에 사용해야 하는 변수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개 이상의 변수를 새로 계산하여 하나의 변수로 만든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변수가 하나 추가로 생성됨을 의미합니다. 즉, 다중응답 문항을 먼저 통합하여 하나의 변수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메뉴가 변수군 정의 메뉴입니다. C11번 문항을 다중응답 분석하기 위하여 이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바로 다중응답 변수군 정의 대화 상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화 상자를 이용하여 새로운 다중응답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좌측의 변수군 정의 화면에서 분석에 포함될 다중응답 변수들을 클릭하여 좌측에 변수군에 포함된 변수의 공란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즉, 어떤 그리고 몇 개의 변수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다중응답 변수로 전환할지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본 문항에서는 1순위와 2순위의 두 개 복수 응답이 가능하므로 해당되는 두 개의 변수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변수들의 코딩 형식에서 변수값, 즉 해당 문항의 보기가 몇 개인지를 범위값으로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C11번 문항을 보면 촬영 대상으로서 1번 자녀에서 7번 기타까지 총 7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범위의 최소값으로 1, 최대값으로 7을 지정합니다. 만일 보기가 10번까지 있었다면 10을 최대값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성된 변수에 아직 이름이 없으므로 변수명을 지정하고 설명을 달아줍니다. 본 사례에서는 변수명을 ZZ1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추가 버튼을 누르면 변수의 지정이 완료됩니다. 만일 모든 과정에 이상이 없다면 화면은 다음과 같이 바뀌고 대화창 맨 우측에 다중응답 변수군에 새롭게 지정된 변수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중응답 메뉴의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중응답의 빈도 분석이나 교차 분석은 일반 교차 빈도 분석과 달리 반드시 이곳을 통해서만 분석이 가능합니다. 학습평가를 통해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정답을 틀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형광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최종 정리해 보세요.